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신 수험생 여러분, 성장을 돕는 수학 전문가 김대식입니다. 김대식의 자유스토리 고3 수학2 오늘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과 함수의 극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교재에 대한 것과 강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함수의 극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강좌는 2023년에 출판된 2024 수능 대비 자유스토리 고3 수학2 강좌입니다. 이게 자유스토리 수학2가 고2용이 있고 고3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3용으로 진행되는 수학2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이렇게 종이 비행기가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도 잘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강좌는 기출문제를 집대성에서 푸는 본격적인 문제풀이 강좌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부분은 거의 설명이 좀 약합니다. 즉 개념 학습을 다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개념들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개념서는 다 한 번 정도는 공부하고 적어도 한 두 번, 세 번은 반복해서 봤다는 전제하에서 강좌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서로서 뭐 풍산자 수학2라든지 개념원리 수학2라든지 또는 수학의 바이블, 뭐 수학의 샘 이런 걸로 이미 기본서에 있는 개념과 필수예제 연습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두세 번은 반복한 상태이어야만 이 강좌를 들을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여러분? 기본서를 한 번 공부했다고 거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개념과 그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의 전략들이 다 기억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세 번 정도는 해야 되고 넉넉하게 한다면 보통 네 번에서 다섯 번은 반복해야만 수투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비교적 백지에다가 책 보지 않고 스스로 쓰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세 번 정도는 개념서를 반복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부하면서 개념서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면 개념서를 놓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평균값 정리나 로레 정리 자, 로레 정리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적분에서 적분 공식 같은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난다거나 할 때는 언제든지 개념서를 다시 펴서 그 개념서의 내용들 개념 정리된 것들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해서 떠올리고 그 다음에 적어도 여러분 백지에다가 한 번 정도 연장에다가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맞습니다. 즉 개념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문제 풀어봐야 여러분 모래성 위에 집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수학은 정말로 개념 학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개념을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 개념서에 있는 정도의 내용은 우리가 백지에다가 연장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서술하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A 함수 극한부터 D 도함수 활용 1까지는 제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원 알파벳 2의 도함수 활용 2부터 끝까지는 서진아 선생님께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진행하는 목차에 관련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기 A 함수 극한부터 D 도함수 활용 1까지가 선생님이 맡은 파트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2의 단원부터는 서진아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신다는 거. 자, 그렇게 좀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념 정리 강좌가 아니에요. 이 자유스토리로 개념을 정리한다? 거의 무모한 짓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개념서로서 개념을 읽고 필수예제와 연습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개념 정리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풀이 강좌이므로 각 단원별 자세한 개념 학습 및 정리는 생략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되거나 또는 비교해야 되거나 또는 이런 부분은 문제에서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몇 가지에 대한 개념들은 다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과 공식과 원리를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지, 즉 문제 해결력을 키울 것인지를 보여주고 훈련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개념과 공식과 원리를 여러분들이 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적용을 하고 어떻게 개념을 끄집어서 도구로 활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강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능평가원, 교육청, 삼성학교, 경찰대 등의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로서도 여러분, 요즘에 내신의 고난도 문제는 대부분 다
뭐 모의고사에나 또는 수능에서의 기출과 좀 고난도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신 고난도 문제 대비로서 강좌를 들어도 충분합니다. 또 전국연합 모의고사 대비 또는 수능 대비하는 강좌로서 궁극적으로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그런 교재로서 기출문제를 총정리하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학습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학2 개념 강좌를 수강하고 자유스토리 수학2 강의를 듣는 것을 당연히 추천해요. 개념이 안 돼 있으면 들어도 여러분 모래성 이외에 집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꼭 개념학습이 되어진 상태에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난이도 표시로 여기 이거 무궁화 하나랑 2개, 3개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색칠해지지 않는 꽃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무궁화 하나나 2개나 3개짜리가 바로 좀 난이도가 높은 거고 투명한 무궁화로 되어 있는 거는 좀 비교적 쉬운 난이도로 되어 있는데 투명한 무궁화로 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무궁화 1개, 2개, 3개짜리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 문제들 즉 모의고사에서 한 1번에서 5번 정도에 위치해 있을 문제는 1개 정도만 샘플링으로 그냥 풀어주고 나머지 유사한 형태들이 나오더라도 건너뛰겠습니다. 즉 기초 문제는 건너뛰고 기본 문제도 여러분들 기초 문제가 곧 기본이죠. 그런 문제는 건너뛰고 중급 수준의 문제부터 즉 모의고사 한 6번, 7번부터 시작되는 부분의 문제를 다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선별하여 풀도록 하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고3 수학2가 한 75강 정도가 나왔어요. 강좌 수가 너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왜냐면 킬러 문제 같은 경우 풀면은 한 문제 푸는데 보통 30분씩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강좌 수가 늘어나고 러닝 타임이 좀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쉬운 기본 문제들까지 다 언급할 수 없다는 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교수님이 맡은 파트 A, B, C, D까지 단원의 목차를 보여드렸고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함수의 극한, 자, 기본 개념들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정말 간단하게 요약만 해 놓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의 개념이 잘 안 돼 있다면 기본서로 돌아가서 기본서에서의 개념 파트를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선생님 전 이미 개념서 공부 3번 정도 했어요. 그러면 한번 가볍게 한번 그냥 읽어보는 정도가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 기본 개념 요약 정리되는 건 건너뛰겠습니다. 여기에 기본 개념 정리는 생략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유형 정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유형을 우리가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모아놓은 건데 그 유형을 풀기 위해서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놓은 거라 이 유형에 대한 것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좌극한이라는 거는 이런 개념이고 우극한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다. 당연히 기본서 공부했으니 이거는 알고 있는 얘기죠,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읽고 언급하는 정도만 해주고요. 그럼 가끔 이 유형에서 조금 우리가 언급해야 될 얘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만 좀 머물러서. 그래서 뒤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극한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게 있는데 실제로 수능에서 가우스 극한은 잘 안 나오긴 하나 내신에서 고난도 문제는 여전히 다뤄지기 때문에 가우스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그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식에 대한 극한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하여 언급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유형 정리도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고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 정리는 간단한 코멘트만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한 코멘트만 하고요. 그리고 이거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간다. 유형 정리를 읽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른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문제를 풀고 다시 유형 정리로 돌아오면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풀라고 요약 정리해 놓은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기본 개념이 아직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는 언제든지 개념서로 돌아가서 복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념서는 한 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백과사전처럼 모를 때마다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마다 언제든지 펴서 펼쳐놓고 참고해서 보는 책이므로 여러분들이 한 번 봤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수능 때까지 계속 틈틈이 돌려서 반복해서 보는 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꽃무늬가 하나 더, 이거는 투명한 무궁화죠. 투명한 무궁화 같은 경우 몇 개만 발췌해서 풀 거예요. 다 안 풀진 않습니다. 몇 개는 풀 겁니다. 몇 개는 풀지만 많이는 안 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궁화가 하나 있는 거, 이런 거, 그 다음 무궁화 2개 있는 거, 자, 무궁화 3개 있는 거는 다 풀 예정이라고요.
네, 최대한 무궁화 하나, 두 개, 세 개짜리는 최대한 풀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궁화가 투명한 거는 몇 개만 발췌해서 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점짜리는 생략하고요. 개념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개념서를 공부했으면 충분히 알만한 간단한 내용들은 우리가 발췌 및 몇 가지는 생략하고 중상 수준과 특히 우리가 중급하고 상급 수준의 문제랑 최고난도 문제의 설명에 포커스를 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급 수준도 상당히 다를 거예요. 자유스토리를 제 생각에는 1, 2등급만 듣는 게 아니고 또 4등급 학생들이 또는 5등급 학생도 우리가 모의고사 점수를 끌어올리고 수능을 위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기본 수준과 중급 수준을 결코 건너뛰고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도 자세히 잘 다룰 테니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문제를 푸는 즉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 해결 전략 4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개념은 알아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거나 자, 문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는 문제에 대한 이해는 했는데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문제를 풀 것인지가 이해가 안 가는 경우 우리가 해야 될 전략들입니다. 바로 이 4가지 나의 그분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나는 바로 나열 회복입니다. 나열해 보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보거나 예를 들어보기 그다음에 그려보기 그다음에 분류해보기 분류하기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첫 글자들만 따서 나의 그분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나열해보고 예를 들어보고 그려보고 분류해보면 분명히 문제 해결 실마리가 잡힙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문제 해결 전략과 수능 필수 개념 여러분들이 개념서에서 배웠던 수능 필수 개념과 또 알아두면 유용한 팁 같은 거 여러분들 개념서에서 보통 팁이나 또는 심화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것들 기억해두면 문제풀이 할 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철저하게 교과서 개념만으로 풀리도록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공식이나 어떤 특정한 아이디어를 한다고 문제에서 유리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면 문제 해결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피탈 정리가 그렇죠. 로피탈 정리 물론 교육과정 외 내용이니까 몰라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게 되고 또 로피탈 정리로만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아주 곤란하게 얼마든지 문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피탈 정리를 알아두면 때에 따라서는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 극한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빠르게 판단하거나 또는 극한값을 구하는 데 때에 따라서는 간단한 도움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런 내용들은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이고요. 그러나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질은 문제 해결 전략 4가지랑 수능 필수 개념이에요. 이거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유용한 팁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좌표평면상에서 예를 들어서 좌표평면상에 3점이 주어져 있는데 한 점은 원점이고요. 다른 한 점 A가 여기 A, B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여기에 C, D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OAB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원래는 우리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은 여기에 있는 뭐 밑변의 길이랑 높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점 사이의 거리 구하고 그 다음에 A로부터 O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높이를 구하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수선의 말 내려준 형태로 삼각형의 넓이를 원래는 2분의 1 자 밑변 뭐라고 할까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서 구하는 것이 맞아요. 즉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가 높이를 자 선분 OB의 길이랑 그리고 A에서 직선 OB까지의 거리죠. A에서 바로 직선 OB까지의 거리, 즉 이게 높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삼각형의 높이라고 볼 수 있어서
밑변의 길이랑 높이를 곱해서 2분의 1 해주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 넓이를 간단하게 구하는 우리가 아이디어 팁이 있죠. 2분의 1 바로 뭐로 나와요? AD 마이너스 BC의 절대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건 선생님이 수원 강좌에서도 이야기했고 수투에서도 이야기했고 풍산자 미적분 설명할 때도 했어요. 개념 강의할 때 종종 소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물론 이 내용을 안다고 문제를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풀도록 내지는 않죠.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게 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만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충분히 곤란해지도록도 문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아니지만 알아둔다면 나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두 점과 원점을 포함하여 삼각형의 세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세 점이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자, A하고 B, 그 다음에 C하고 D를 이렇게 쓴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한 것끼리의 차의 절대값이에요. 뺄셈의 절대값이라고 보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고, 그럼 이거를 활용하여 우리가 어떤 좌표평면상에 세 점이 주어져 있어요. 세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주면 돼요? 한 점을 원점에 오도록 평행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공식 써주면 우리가 삼각형 평행이동에도 넓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평면상에서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 넓이를 이 공식을 이용해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두면 유용한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는 뭐 루피탈 정리도 될 수가 있겠고요.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 양념이라는 거에 꼭 여러분 생각해주고 본질은 우리가 수능 개념, 즉 교과서 필수 개념과 나의 구분이라는 거 이걸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극한 들어가는데요. 자, 들어가기 전에 강의를 시작하며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시와 쌤이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문구를 설명하고 함수극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라는 박순길님의 시인데요. 자, 배는 뜨기 위해 제 속을 다 파낸다. 너는 뜨기 위해 속을 다 파내본 적이 있는가? 변명은 하지 마라. 운이 있다곤 하나 그건 준비된 자의 덤일 뿐이다. 자, 배가 뜨기 위해서, 항해하기 위해서 제 속을 다 파낸대요. 여러분도 앞으로 나아가고 여러분의 스스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덤입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그다음에 연습하지 않으면 행운이 왔을 때 운이 왔을 때 그 운이 작동하지 않아요. 본인이 준비한 게 0이면 아무리 행운이 2배, 3배 와도 0에다 뭘 곱하든 0이죠, 여러분. 그래서 본인이 준비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 오는 덤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뜨기 위해서 배가 뜨기 위해서 제 속을 다 파내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각고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항상 강좌마다 소개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이든 끈질기게 시도하면 나중에는 점차 쉬워지는데 이는 일 자체의 본질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하는 우리의 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수학은 그 본질적으로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 번 복습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쉬워지죠, 여러분. 그거는 그 수학 자체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수학을 다루는 여러분의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의 본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시도하게 되면은 점차 쉬워진다는 거,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을 공부하고 우리가 수능에서 나오는 수학 정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재능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100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누군가는 120시간, 130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100시간이지만 누군가에는 1000시간 이런 경우는 없어요. 다만 본인이 부족한 건 그동안 노력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최소 300시간은 들어가요. 엄청나게 많이 들죠,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100일은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투 하나 공부하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100일을 해봤는지 한번 떠올려보면 한 적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야 되고요. 수투만 있는 게 아니죠. 수원도 있고 또는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다루기가 힘든 거지 여러분의 능력이 결코 부족한 게 아닙니다. 준비한 시간과 반복한 시간과 충분히 연습한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 잡다한 것들을 다 깎아내고 여러분 공부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갑니다. 공부량을 늘리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공부법, 머리 아무 소용없어요. 공부량을 늘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라.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 없이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선생님이 항상 강의마다 띄워주는 문구입니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 완강까지 힘내서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강 함수의 극한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함수의 극한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이 나와 있죠, 여러분.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기본 개념이 나와 있고 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 팁에 대한 내용에서 하나만 이야기를 한다면, 자,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한없이 a에 가까워지는 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대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기호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x가 a보다 한없이 크면서 a에 가까워지는 경우죠. 수직선상에서 바라보면은 A가 이렇게 있을 때 A보다 크면서 한없이 A에 가까워지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 상황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A의 플러스 무한대분의 1의 상황이라고 봐도 되죠, 여러분. 그러면 무한대분의 1은 0이죠. 그러니까 A에다가 양수 0이 더해지는 상황인데 그 양수 0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값이에요. 우리가 이때 이 기호를 사실 뭐라 부르면 여러분 무한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한소가 보통 개념서에서 교과서에서 설명되진 않지만 무한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 무한대하면 뭡니까? 양수면서 한없이 커지는 값을 무한대로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우리가 0이라고 무한소 기호를 같이 쓰는데 이 0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한대분의 1의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양수이면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우리가 무한소라고 부르고 그 무한소의 기호로서 숫자 0을 써요. 근데 숫자 0과 무한소 0이 혼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리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숫자 0인지 무한소 0인지를 여러분들이 보통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여러분. A에 플러스 0이라고 쓰면 여기서 0은 숫자 0이 아니고 무한소 0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가 곧 A에 플러스 무한대분의 1의 이런 상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한소를 쓰는 기호 중에 하나가 0분의 0꼴의 기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정형의 극한에서 0분의 0꼴 배우죠. 이때 0분의 0은 숫자 0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0을 0으로 나누는 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의 0분의 0꼴은 무한소 나누기 무한소 꼴을 말하는 거죠. 이때 0이 바로 무한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한소 기호로서 0을 보통 쓰는데 우리가 무한대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극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말할 수 있죠. x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바로 이렇게 X가 A의 마이너스라고 쓸 수 있고 이 상태는 실제로 X의 A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의 상태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은 양수니까 A에서 양수를 빼주니 A보다는 작겠죠. 근데 이 값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지니까 결국 A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여기다가 실제로 무한소 0을 표현해서 x가 a-0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우리가 그냥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이 0을 이젠 생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의 좌극한, a에서의 우극한 기호 보시면 되겠고 그래프에서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 가까워지는 값 바로 우극한은 베타가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A보다 작으면서 한없이 A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이 어디 가까워져요? 알파에 가까워지니까 좌극하는 알파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래프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해주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거나 또는 그 주어진 식에서 값이 A 알파에 가까워지는데 알파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지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지 등을 판단해 줘야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서 자,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다져보죠. 자, 물론 기본 문제라서 한두 개만 풀고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함수 y =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그림과 같을 때
자, 이거를 구하래요.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래요.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은 자,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존재,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존재 둘이 서로 같으면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죠. 그럼 얼마로 되어줍니까? 1이 되어진다는 거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쪽으로 우리가 좌극한 1 나오고 우극한도 1 나와요.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으니까 극한값은 1로 존재할 것이고, 자, 1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1보다 크면서 한없이 1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1에서의 우극한 값을 구하래요. 우극한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1이 가까워지면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 가까워지죠.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해주니까 얼마 나와요? 0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바로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이제 9번으로 건너뛰어서요. 자, 여기도 fx 그래프를 주고, 자, 여기서 이거의 값을 찾으래요. 자,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한없이 가까워져요. 그러면 함수값은 어디 가까워집니까? 3보다 크면서 3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극한값은, 좌극한값은 3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정확하게 이런 상황에서 3에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죠? 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좌극한 값을 쓸 때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쓰는 거니까 바로 우리가 3이라고 쓰면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상황이 3보다 큰 쪽에서 3에 가까워진다는 상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가서 합성함수에서 극한 판정할 때 같은 경우에 우리가 3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진지 아예 3인각과 같은 상태에서 극한인지 3보다 작으면서 3에 가까워진지에 따라서 그리고 합성함수 판단할 때는 극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x가 2로 갈 때 fx 극한값. 자, 2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2에서 우극한 1이고 좌극한도 1입니다. 둘이 서로 같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1로 존재하게 돼요. 둘이 더해주면 얼마로 나오겠습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6번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55번까지는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로 계속 한 10초, 20초 컷 정도 되는 기초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수 있겠고요. 자, 56번은 여기에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자, 먼저 1 플러스로 갈 때, 자, 1에서의 우극한 값을 구하래요. 1에서의 우극한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얘는 2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x 마이너스 여기다가 0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0 넣어주면 얼마나 나옵니까? 분모는 수렴하죠, 여러분. 그리고 0 마이너스 자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fx는 어떻게 돼요? 극한값이 4가 되죠. 얘는 4에 수렴하는 게 아니고 4에 이미 도달해 있으면서 수렴하는 거죠. 4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이미 4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도 수렴하고 분자도 수렴하니까 리미트 기호가 분자 분모에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리미트 자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1과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마이너스 이 부분은 0 마이너스 fx 극한값 얼마로 나와요? 여긴 4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0에 가까워진데 0보다 작은 쪽에 가까워진대. 근데 얘는 우리가 x 이퀄 0에서 연속인 함수 여러분. 연속인 함수니까 굳이 좌극한 우극한을 따질 필요 없이 그냥 함수값으로 극한값을 구해도 상관없죠. 연속함수는 그 점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니까 x-1은 모든 점에서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0 넣어서 나온 극한값, 함수값이 그 극한값이 되어집니다. 마이너스 1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2 더하기 4가 나오니까 답은 6이 되어지겠습니다. 몇 번이 되어져요? 바로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이제 57번 문제 가볼게요. 자, 57번 문제 보면은 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y 콜 fx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대요. 자, 이거 자, a에서의 좌극한 값이 a에서의 우극한 값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연속인 점에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죠. 따라서 x 이퀄 a는 연속인 점에서는 제외가 돼야 돼요. 따라서 연속인 점 제외되가면 불연속점의 후보로서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이 등호로서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먼저 우극한 얼마로 나와요? 3 나오고 여기는 0 나오니까
크다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먼저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자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자 a가 마이너스 1에서 a의 마이너스 좌극한 값은 얼마로 나옵니까? 0이 나오고요. 우극한 값은 3이 나오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3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는 성립하지 않고요. 자 이번에는 0 생각해보면 a가 0일 때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0에서의 좌극한 얼마로 나와요? 2가 나오겠죠. 0에서의 우극한은 뭐가 나옵니까? 0 나와요. 따라서 성립하겠네요. a가 0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1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극한은 1이고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니까 우극한이 더 커요. 부등호가 이렇게 나오니까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a는 0 하나만 체크해주면 되겠죠.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A는 0, 바로 3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58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런 문제가 4점이라니까 여러분 좀 약간 의외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A형이 나형으로서 되게 쉬웠던 문제들만 주로 나왔던 거라 이런 게 충분히 4점으로 예전에는 나왔습니다. 한참 전의 얘기라 지금이랑 수능 체계가 다를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게 4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고 나서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그 fx의 y축의 오른쪽 부분만 그려졌죠. 그리고 나서 구간 0,2에서 그림과 같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게 성립한대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나오니까 이런 함수를 뭐라 불러요? 기함수라고도 부르고 또는 홀함수라고 우리가 용어가 바뀌었죠. 그리고 기함수는 기자에서 떠올려서 기준점 대칭 이렇게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기어나와요. 마이너스가 안에 있다가 기어나왔죠. 그러니까 기함수. 기함수니까 기준점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홀함수라고 요즘은 용어를 바꿔서 부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거와 이거를 구하래요. 자, 이 마이너스는 이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좌극한 값이니까 별 문제가 없죠. 할말 어느 나와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얘는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마이너스 1의 플러스는 이쪽 부분에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프의 원점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려주던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상태는 아까 뭘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x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여기에 무한대분의 1이 있는 상황이 바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바로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상황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얘를 자, 이 상태잖아 지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무한대분의 1의 상태니까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무한대분의 1의 상태를 넣어서 생각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올 수 있대요.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1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로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양수이면 산업수 0에 가까이 간다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1에서 양수를 빼주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산업수 1이 가까이 가는 거죠. 1보다 작으면서 한없이 1이 가까이 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부분의 극한값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바로 1이 나오겠죠, 여러분. 여기가 1 나오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져요? 얘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둘이 더해주면 답은 1번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는 거를 이용하여 원점 대칭 부분을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걸 통해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x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라는 상황은 x 이퀄 마이너스 1 더하기 무한대분의 1의 상황이라고 등으로써 쓸 수가 있고 이거를 그냥 극한에 대입해보면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대입해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해보잖아요. 결국은 1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즉 1보다 자 1에서 양수면서 한없이 0이 가까이 가는 값을 뺀대요. 1보다 작아지면서 1보다 작은 상태에서 1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 이게 뭐가 나와요? 1에서의 좌극한인 거예요. 1에서의 좌극한을 구해주면 1 나오고 이게 1이고 거기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그래프 없이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되겠죠. 물론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긴 한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또 한 10초, 20초 걸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 없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유형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2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그 점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해서 서로 같을 때가 되죠, 여러분. 함수값이 있고 없고는 극한값의 존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극한값의 존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오로지 좌극한 존재해야 되고 우극한 존재해야 되고 둘이 서로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x=a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더라도 그 값이 같지 않으면 x=a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발산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가 같다의 개념도 말할 수 없으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의 값의 존재성을 확인할 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구해서 비교해 본다. 그래서 같으면 존재하는 거고요. 다르거나 어느 한쪽이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극한값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가 되죠. 다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에서 개념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5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의역에서 함수 y 콜 fx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주어졌어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보시면 기억 x가 1로 갈 때 x=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1에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2에서는 뭡니까? 우극한 존재, 좌극한 존재 서로 같죠. 1로서 같으니까 x=2에서 극한값 존재하는 거 맞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대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a 값에 대해서 x가 a로 갈 때 fx 값은 존재하느냐, 그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래프가 연속이에요. 연속인 점에서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으므로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어집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 해서 몇 번이 되겠어요? 5번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60번. 자, 60번 함수 fx가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이런 함수를 우리가 구간함수라고 부릅니다. 또는 영어로는 스텝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식 표현에는 스텝 펑션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뭐 계단함수 또는 구간함수 이렇게 부르는데요. 구간별로 함수를 달리 지정해서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대요. 그러려면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우극한 값과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좌극한 값이 각각 존재하고 서로 같아야 되겠죠. 자, 1 플러스로 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함수를 써줘야 되니까 여기다 1로 주게 되면은 3 더하기 5 해서 8이 극한값으로 우극한 값으로 존재할 것이고요. 1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를 써야 되니까 여기다 1로 주면 바로 2 플러스 k로 수렴하게 되어져요. 이 둘이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k는 얼마로 나와야 되겠어요? 바로 6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게 하는 상수 k값 4번 6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60번 풀어보고요. 61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y 콜 fx의 그래프이다. k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0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 생각을 할 때, 여기서 리미트 x가 k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자, 우선 연속인 점에서는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하죠. 연속은 좌극한 존재, 우극한 존재, 함수값도 존재, 그 세 개가 다 같을 때 그 점에서 연속이니까 연속인 점은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연속인 점은 빼고, 자, 불연속인 점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른 걸 찾아주면 되겠네요. 여기는 우극한 존재, 좌극한 존재 서로 같죠? 이 점에서 극한값 존재합니다. 여기는 우극한 존재하고 좌극한 존재하는데 서로 다르죠? 여기가 바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네요. 여기도 우극한 존재하고 좌극한 존재하는데 서로 달라요.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나머지 점들은 연속이니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k의 값은 k가 2이거나 또는 3 두 개밖에 없겠네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래요. 합은 얼마로 나와요? 바로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 5는 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자,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다음번 이제 유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형 우리가 3번은 자, 우리가 간단한 함수 극한값. 자, 이건 간단한 함수든 복잡한 함수든 극한값의 기본은 여러분 대입이죠. 극한의 기본은 대입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이상 없이 계산되면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대입했는데 계산이 되지 않는 부정형이 나오면 그때는 식을 변형해서 우리가 함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여 리미트가 수렴하는 함수들의 사칙 연산으로 변형되게 한 다음에 리미트를 분배하여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함수의 기본, 함수의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자 0으로 갈 때 여기에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 우리가 x-1분의 코사인 x 이거의 극한값을 계산하라 하면 이거는 뭘 식 변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코사인 0은 1이고 여기다 0 넣어주면 얘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러니까 극한값을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는 거죠. 대입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요. 대입해서 계산이 되지 않는 부정형의 극한을 0분의 0 그다음에 이때 0은 무한소에 써요, 여러분.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우선 3개 꼴만 배우게 되는데요. 또 하나가 더 있죠. 0 곱하기 무한대 꼴도 부정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2에서 배우는 부정형 꼴은 이 4가지가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우리가 간단한 함수의 극한, 간단하지 않고 복잡한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극한의 기본은 대입하고 대입해서 계산되면 계산해주면 되고 대입해서 계산이 되지 않는 형태라면은 이런 4가지 형태라면 식을 변형해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절대값이나 가우스기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줘야 돼요. 절대값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절대값 기호를 보통은 자 벗겨서 절대값 기호가 없는 상태에서 극한을 계산해 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절대값이라고 또 반드시 분류해서 푸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풀어보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한번 자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극한값을 구하라 하면 우선 뭐 인수분해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대입해서 계산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한다고요. 2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4 더하기 7이니까 11이 나오죠, 여러분. 그냥 계산되잖아. 1분의 11은 11이겠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한없이 11에 가까워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입해서 계산한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여러분? 0분의 0 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형태가 아닌 그냥 대입해서 계산되어지는 형태는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69번으로 그 다음 넘어갈게요. 얘도 우리가 여기 대입했을 때 우리가 부정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극한은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1 대입하면 2가 나오고 1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1이 극한값입니다. 이거 계산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분모가 0이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0이면 0분의 2는 뭐가 나와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서 극한의 상태를 알아낼 수는 있죠. 극한 값은 몰라도 극한이 발산하는데 어떤 상태로 발산하는지는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바로 9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대각선으로 곱한 개수로 같아야 되니 2, 9, 18 나오고 a 플러스 2가 나와야 돼요. a의 값은 얼마로 나옵니까? 16이 나와줘야 되겠죠.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우고 잠시 쉬었다가 유형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형 4번 가우스 X꼴을 포함한 함수의 극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X꼴을 포함한 함수 극한은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상당히 고난도 문제로서 자주 출제되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 가우스 X를 포함한 함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러분들이 X가 0보다 커놨고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함수값이 바로 0 나오고요. X가 1보다 커나갔고 2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1이 나오고요. 2보다 커나갔고 3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2가 되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려주게 되면 가우스 X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Y축이 있고요.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0에서 1, 1에서 2,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해서 정역을 정수 구간으로 나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에서 0,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해주면 0에서 1까지는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바로 노란색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1 나오니까 바로 이런 식의 형태로 이렇게 주어져서 1로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주어져서 2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고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얼마로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여기 이렇게 주어서 여기 마이너스 1로 주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위로도 여러분들 더 표현해 주게 되면 여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 y는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y의 값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우스 x 값 이렇게 쓸까요, 여러분? 여기다가 자, 가우스 x의 값은 자, y는 이퀄 가우스 x의 이 그래프를 그려주기 위해서 정의역 x를 정수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의 함수 값을 구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주어지니 이걸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이제 써준 것이 바로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으면 이때 가우스 x 값은 바로 n이 나온다예요. 그리고 여기 x가 n 마이너스 1보다 자 하나씩 큰 걸로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2보다 작을 때 가우스 x의 값은 뭐로 나옵니까? 여기는 n 플러스 1이 나오고요. 그 다음 x가 n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을 때 이때 가우스 x 값은 바로 n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활용해 주면 여기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으면 가우스 x의 값은 바로 n이 되어지죠. n이기 때문에 여기서 x가 n 플러스로 가까이 가는 경우 n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때 값은 n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n-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을 때는 바로 가우스 x 값이 n-1이 나와요. 그러면 x가 n-로 갈 때는 n보다 작으면서 n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n보다 작은 상태에서의 극한값은 뭐가 나옵니까? 바로 n-1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 가지고 가우스 극한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실수 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 0 또는 양의 실수를 알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임의의 실수 x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임의의 실수 x는 그거의 정수 부분과 또는 0 또는 양의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3.4 하면 여러분 3.4라는 값은 3 더하기 0.4로 나눠서 쓸 수 있고요. 3이라는 값은 3 더하기 0으로 나눠서 쓸 수 있고요. 다음 마이너스 3.4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 4 더하기 0.6으로 더해서 쓸 수 있죠,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수 부분과 0 또는 양의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수 부분을 가우스 x로 표현하고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로 해서 임의의 실수를 자기 자신의 정수 부분과 0 또는 양의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쓸 수가 있죠.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가우스 x를 구해주면 넘겨서 x-알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우스 x 문제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우스 기호를 없애려면 x-알파,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값을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런 류의 문제를 하나 예를 들면은 이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리미트 그래서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여기 x-1분의 뭐를 쓸까요? 여기다가 자, 이거 예를 갑자기 떠올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식에서 뭐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런 걸로 갈까요? 차라리요. 자, x를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차라리 x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루트도 씌울까요? 이렇게 자, 루트 2x의 제곱 4로 씁시다. 이왕이면 루트가 딱 벗겨지도록 자, 4x의 제곱 플러스 여기에 가우스 x
플러스 3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x로 주어져 있는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의 극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이니까 이거 무리식이에요. 유리화를 해서 푸는 거죠. 근데 이 유리화를 하고 나면은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거 켤레를 곱해서 유리화 시켜주면 분모에 켤레 곱해져요. 4x의 제곱 플러스 가우스 x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2x가 되어지고요. 여기 있는 거 켤레를 곱해주면 4x의 제곱 플러스 가우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에다가 바로 2x의 제곱이니까 4x의 제곱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러분. 보여집니까? 여기에 분모가 1이 있는 걸로 간주하고 분자의 켤레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 켤레 플러스를 곱해주게 되면 이거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없어지고 얘의 제곱이니까 4x 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여기에 4x의 제곱에서 가우스 x는 알파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x-알파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바로 x-알파 더하기 3으로 쓰고요. 플러스 2x로 쓰고요. 여기는 x-알파로 쓰고요. 더하기 3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근데 이 알파는 0보다 크나 같고 1보다 작은 값으로, 물론 x값이 변하면 알파도 따라서 변하긴 하지만 변하는 값의 범위가 0보다 크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극한값을 구해주면 되니까 이때는 극한값이 얼마로 나오겠어요? 분자의 최고차항 개수 1차항의 개수 1, 분모의 최고차항 1차항의 개수 얼마로 나와요? 2하고 2해서 4가 나와서 이렇게 극한값이 나오겠죠,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럴 때 바로 가우스 x가 x-알파인 걸로 변환하여 극한값을 푸는데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아이디어는 좀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생각해 주시기도 하고요. 이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당연히 이 부분 x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자, 어떤 실수는 당연히 자기 자신의 정수 부분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수 부분에다가 플러스 1 한 것보다는 작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x가 n보다 크고 n 플러스 보다 작을 때 가우스 x가 n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가우스 n 대신에 가우스 x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임의의 여기다가 n 대신에 가우스 x를 대입해주면 바로 이 식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정수 부분보다 커나갔고 자기 자신의 정수 부분 플러스 1보다는 작다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우스 x로 범위를 구해주게 되면 가우스 x가 x보다 작거나 같고 x-1보다 크다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부등식은 자 뭐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가우스 x가 x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x가 가우스 x 플러스 1보다 작다요. 그럼 여기다 넘어가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의 식은 가우스 x는 바로 x-1보다 크다가 돼요. 그럼 이거를 가우스 x의 입장에서 자 이렇게 돼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한대요. 근데 이것을 가우스 x의 입장에서 써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우스 x는 x보다 작거나 같고 x-1보다 크다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우스 x가 x보다는 작거나 같고 x-1보다는 크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 x가 들어갔을 땐 보통 이렇게 부등식을 이용해서 샌드위치 정리를 쓰거나 아니면 가우스 x는 x-알파로 변형을 해서 극한값을 계산하거나 두 가지 아이디어로 보통 쓰이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그래프를 활용해서 그 그래프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든지 발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백날 우리가 봐도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개념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개념이 적용되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70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자, x 플러스 1은 모든 실수의 연속이고, 그거에 절대값 붙여면,
그리고 전체 절대값 쓰면 x축의 아래 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죠. 따라서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x = -1에서도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굳이 극한값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극한값 존재하는 거 연속으로서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얘는 x가 2에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을 구하래요.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함수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겠네요. 리미트 자, x가 바로 2 플러스로 갈 때는 2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까이 갈 때 여기는 양수가 나오겠죠. 절대값이 그냥 풀려지고요. x제곱 마이너스 4. 자, 분모도 인수분해 했었을 거예요. 아니면 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되어져서 여기 x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다가 2 대입하면 극한값은 4분의 1이 나와요. 여기는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이 간대요. 그럼 2보다 작은 쪽이 가까이 가면 이 값은 음수가 나오죠. 절대값 아닌 음수니까 절대값 없애면서 마이너스가 붙고 풀어져야 되고요. 분모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죠. 약분하고 나면은 얘가 바로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줄까요? 그럼 여기다가 2 마이너스 2의 작은 쪽에서 2 가까이 가요. 얘는 4보다 작은 쪽에서 4에 가까이 가니까 극한값 4. 여기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따라서 우극하는 4분의 1, 좌극하는 마이너스 4분의 1 서로 다르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4보다 자, 리미트 x가 바로 4 플러스로 갈 때 우리가 여기는 근데 여러분들이 매번 우극한 좌극한 구할 때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실전에서는 그냥 우극한 이렇게 그냥 쓰고 여러분 4 플러스라고 쓰고 땡땡 여기다 계산하면 되죠. 얘 4 플러스 때는 얼마 나와요? 여기 4에 가까워진 거.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죠. 그러니까 그냥 대입해서 함수값이 극한값이에요. 4 대입해주면 8 나올 것이고요. 자, 이때 우리가 가우스 x 값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4보다 큰 쪽에서 4에 가까이 가니까 4.1, 4.00001 이렇게 되니까 얘가 4에 수렴하겠죠, 여러분. 따라서 4의 제곱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x가 4 마이너스로 갈 때는 분모는 여전히 8이 나오고요. 이때 가우스 x는 뭐가 나와요? 4보다 작은 쪽에서 4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3.99999 이런 식으로 4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죠. 4보다 작아요. 4보다 작으니까 가우스 x 값은 3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 왜 그래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으면 그때 가우스 x의 값은 3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보다 작은 쪽에 4 가까이 가요. 극한값이 바로 가우스 x는 3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 조심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3의 제곱으로 이렇게 주어지니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다르죠. 계산할 필요도 없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다르니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달라요. 이 점에서 극한값, 4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은 기억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요. 몇 번이 되겠습니까? 답은 1번이 되어지겠네요. 되겠죠? 자, 이제 7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우스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극한인데 가우스가 들어가면 좀 어려워져요, 여러분. 자, 다음 중 극한값 A, B, C 사이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얘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 분자는 0에 수렴하죠. 분모는 뭐가 나와요? x가 0보다 작아요. x가 0보다 작으면서 이렇게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자극한이니까 이때 가우스 x의 값은 0보다 작을 때는 자, 1보다 커 나갔고 0보다 마이너스 1보다 커 나갔고 0보다 작을 때는 이때 가우스 값은 뭐가 나와요, 여러분?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 분모가 마이너스 1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0이니까 극한값은 0이 나와서 a가 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다가 0 대입해주면 뭐가 나와요? 0 넣어주면 여기는 2에 수렴할 것이고요. 여기다가 0 마이너스 대입해주면 얼마로 나옵니까? 자, 이 상태는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x가 0보다 작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니까 그러면서 0이 가까워 가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x 플러스 2를 더해요. 그럼 여기다 2 더하면 1, 2 더하면 이렇게 2 더하면 이렇게 돼서 x 플러스 2는 이 범위 안에서 있어요. 되겠습니까? 즉 x가 0보다 작으면서 가까워지면 x는 이 범위 안에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x 플러스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 그거의 가우스 값은 얼마로 나와요? 이거의 가우스 값은 1이 나와서 여기가 1 나와서
2분의 1이 바로 극한값이 되고 b는 2분의 1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자, 0 플러스 넣어주면 여기 모든 점에서 연속이니까 그냥 0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하면 돼요. 0에서 함수값이 바로 0에서의 우극한값과 같겠죠. 그리고 여기 넣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생각해보면 x가 0 플러스래요, 여러분. 이 말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런 상태에서 0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줘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면 0,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 가우스를 붙여준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값의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니까 1이 나와서 바로 C의 값은 1이 되어지겠네요. 그럼 A, B, C에 대해서는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가 나오게 되겠죠. C가 1, 그 다음 B가 2분의 1, A가 0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대소관계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바로 몇 번이 되겠습니까? C가 가장 큰 거를 찾아주면 자, 좀 지웁시다. 헷갈리죠? C가 제일 큰 거 CBA니까 답은 1번이 되어지겠네요. 이렇게요. 되겠습니까? 자, 해서 71번을 풀어봤고요. 자, 이제 유형 5번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5번은 우리가 함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죠. 그래서 두 함수가 각각 x = a에서 수렴하면은 우리가 상수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리미트가 분배될 수 있다. 단 분배될 때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안 되죠. 수학에서 0으로 나누는 건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요. 되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 수렴하는 함수들의 사칙 연산으로 표현해주면 거기서 리미트를 분배할 수가 있고 그럼 수렴하는 함수들의 사칙 연산으로 표현했을 때 극한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함수의 극한은 수렴하는 함수들의 사칙 연산으로 표현해서 극한을 구하라는 표현입니다. 자, 내용들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은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즉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리미트 fx도 알파에 수렴하고 리미트 gx도 베타에 수렴하는 경우에만 성립하여 만약 둘 다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으면 이 1, 2, 3, 4, 5는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반드시 성립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되죠,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도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둘 다 수렴하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으니까 항상 성립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선생님이 풍산자에서 수투 강의할 때 또는 해법 셀파 수학 2에서 개념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얘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우극한이나 자극한,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도 이 함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여전히 성립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73번의 문제 볼게요. 이렇게 주고 얘를 구하래요. 자, 수렴하는 두 함수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의 극한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함수를 수렴하는 두 함수의 사칙 연산으로 표현해 보라는 얘기죠. 따라서 원래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풀어주는 거예요? x가 2로 갈 때 이 gx를 이거와 이거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이 fx 플러스 gx 여기에서 2fx를 빼주면은 자 이렇게 쓸까?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여기 2fx랑 2fx가 붙어서 gx가 나오겠죠. 그래서 gx라는 함수를 여기 나와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함수와 그 다음에 fx의 2배인 함수를 이렇게 표현해줬어요. 사칙연산으로 표현했고 그러면 얘 수렴하고 여기서 fx도 수렴하니까 리미트를 각각 분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수 꺼낼 수 있으니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2fx 플러스 gx 해서 이거와 그다음에 마이너스 리미트가 분배되는데 상수가 리미트 밖으로 나올 수 있죠. fx가 수렴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는 주어진 조건에서 얼마가 돼요? 얘는 8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얘는 얼마로 나와요? 주어진 조건에서 1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8 빼기니까 답은 6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교과서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우리가 실전에서는 누가 이렇게 풉니까? 그냥 우리가 직관에 의해서
얘가 1에 수렴한대요. 그럼 얘는 2에 수렴하겠죠, 여러분. 2에 수렴하는 거에다가 뭘 더해서 8에 수렴하려면 얘는 그냥 6이 나오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자, 74번의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74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 fx가 자, 새로운 함수 x-1의 fx가 3에 수렴한대요. 그리고 새로운 함수를 주고 이거의 극한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함수를 수렴하는 함수를 포함한 사칙 연산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고요.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fx라는 이 함수의 극한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함수를 우리가 수렴한다고 준 함수와 우리가 수렴한다고 알고 있는 함수들의 사칙 연산으로 표현하면 리미트를 분배해서 수렴한 함수들의 극한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 뭐가 돼요, 여러분?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갈 때 먼저 이 함수를 얘를 이용해서 표현하래요. 그러면 우선 x-1의 fx를 써주고 여기다가 뭘 해줘야만 이 식이 나올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바로 x-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x-를 지워져서 나오죠. 또는 여기는 어차피 얘가 x 플러스 1이 되어지니까 여기에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이렇게 써줘도 상관은 없어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얘는 뭐에 수렴한다고 주어졌어요? 3에 수렴한다고 주어졌고 x 플러스 1은 1 대입하면 2에 수렴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수렴한다고 알고 있는 함수와 수렴한다고 주어진 함수의 사칙 연산 바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표현했잖아요. 되겠습니까? 따라서 얘는 3에 수렴하고 얘는 대입하면 2에 수렴한다는 걸 알아요. 따라서 이게 곱해지면 6에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찾지만 자, 물론 이 문제를 풀어내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항함수에서는 별 표가 안 나는데 여러분 나중에 선택 미적분 가서 초월 함수들의 극한을 구할 때는 수렴한 함수들의 사칙 연산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함수들, 자, 수렴한다고 주어진 함수와 우리가 수렴한다고 알고 있는 함수들의 사칙 연산으로 표현한다. 이게 함수 극한에서의 핵심 해결 전략입니다. 자, 7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함수 fx가 수렴한다고 주어졌어요. 수렴한다고 어떤 함수를 줬어요. 그리고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 함수를 수렴한 함수를 포함한 우리가 수렴한다고 알고 있는 함수들의 사칙 연산으로 표현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미트 자,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얘를 우선 얘로 표현해 줘야 되니까 x-2분의 f의 x-2를 먼저 써주고 나머지 부분을 조정해서 식 얘가 나오도록 해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분자에서 보면은 2x가 없네요. 분자에 2x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분모에는 자,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들어가야 되고 이 x 마이너스를 없애줘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럼 x 마이너스 지워지고 얘하고 얘 곱해져서 얘가 나오겠죠, 여러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함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수렴한다고 주어졌죠. 얘는 우리가 수렴한다는 걸 알죠. 어떻게 알아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은 분모를 인수분해 주는데 얘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분모를 인수분해 주면 여기 있는 0이 되게 하는 x 마이너스가 약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x가 2로 갈 때 x-2분의 f의 x-2 곱하기 여기 분자는 2x, 분모는 x 플러스 3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얼마에 수렴한다고 주어졌어요? 15에 수렴한다고 주어져 있고요. 여기는 극한값 그냥 대입하면 수렴하는 거죠. 대입해주면 5 분의 대입하면 4에 수렴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3, 4, 1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의 극한값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물론 여기서 여러분 f의 x-2라는 이 함수를 15 곱하기 x-2로 샘플링해서 풀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성립하는 무수히 많은 함수들이 있을 텐데, 그럼 f의 x-는 15 곱하기 x-2도 여기다 넣어주면 실제로 15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f의 x-2 대신에 얘를 여기다가 넣어줘서 우리가 0분의 0꼴의 극한을 인수분해 후 약분한 다음에 극한을 구해도 되죠. 샘플링 방법이라고 하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요령으로 푸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고, 우리가 스탠다드한 교과서적인 방법을 항상 먼저 연습해 두고 그 다음에 속성으로 푸는 방법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자, 7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함수 fx가 x 플러스 1 fx가 1에 수렴한대요. 자, 어떤 함수가 수렴한다고 주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함수를 주고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새로운 함수를 뭐 해줘야 돼요? 우리가 수렴한다고 준 함수들과, 즉 x 플러스 1의 fx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의 곱으로 표현해줘야 되죠. 사칙연산으로 표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이 부분 안 같죠? 식이 같게 되어주려면 우선 분모에 x 플러스에서 지워주고 fx만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2x의 제곱 플러스 2를 이렇게 해주면 식이 똑같게 되어지죠. 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얘는 이 부분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갈 때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얘가 이 함수가 1에 수렴한대요. 1에 수렴한다고 줘줬고요. 자, 이 부분은 뭐에 수렴합니까? 0분의 0 부정형이 아니니까 그냥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죠. 대입해주면 얼마 나와요? 2분의 3에 수렴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1 넣어주면 2, 1 넣어주면 2 더하기 1, 3 해서 1 곱하기 2분의 3 해서 2분의 3에 수렴하게 되어져요. 이게 곧 a의 값이 되고, 그러면 20a의 값은 바로 30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답 찾으면 되겠죠. 7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7번입니다. 함수 fx와 gx가 자, 이런 것과 이것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얘는 수렴하지만 얘는 발산하죠, 여러분. 그래서 수렴하는 함수들의 사칙연산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얘는 발산하니까 우리가 gx가 포함된 함수로 표현하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선 우리가 수렴하는 함수들을 생각해야 돼요. 얘가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1에 수렴하고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때 또 수렴하는 함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어떻게 수렴한다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무한대분의 상수는 0에 수렴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gx분의 2 fx-3gx는 얼마로 나와요? 분모는 무한대로 수렴한다래. 무한대로 발산하죠, 여러분. 분모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분자는 1에 수렴하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해서 뭐에? 자, 무한대분의 상수해서 0에 수렴하죠. 되겠습니까? 얘가 0에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의 식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gx분의 f의 x 빼기 여긴 gx 나눠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 극한값이 0이 되어진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의 극한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얘가 0에 수렴하려면 얘는 앞에 있는 게 3에 수렴해야만 3 빼기 3에서 0에 수렴하죠. 얘가 3에 수렴하려면 gx분의 fx는 2분의 3에 수렴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해줘도 돼요. gx분의 fx가 바로 2분의 3에 수렴한다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리가 뭐라고 쓸까나요? 뭐 pfx 플러스 q라고 되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극한값이 r이라고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직관적으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얼마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얘가 r에 수렴하려면
이 부분이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R-Q가 나와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즉, 리미트 x가 a로 갈 때 p 곱하기 fx라는 얘는 바로 마이너스 q 더하기 r에 수렴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다 q를 더해주게 되면은 얘가 r에 수렴하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기서 상수 p는 밖으로 나와서 나눠줄 수 있으니 fx는 p분의 마이너스 q 더하기 r에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직관으로 안 할 수 있고, 이거를 실제로 증명해 보려고 하면요. 자, 이런 얘기를 증명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얘가 수렴한다고 주어졌어요. fx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럼 fx를 수렴하는 함수들의 사칙 연산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f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뭐가 수렴한다고 줘서 p f의 x 플러스 q래요. 근데 이게 fx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q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q로 우리가 이거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p로 나눠주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겠습니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써주면, 자, fx라는 함수를 pfx 플러스 q로 표현하면 빼기 q 나누기 p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q 없어지고 pp 나눠주면 fx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 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pfx 플러스 q가 r에 수렴한대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전체 값은 바로 얘가 r에 수렴하고 빼기 q 분의 p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나오잖아요, 여기요, 실제로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얘가 r에 수렴하려면 얘는 마이너스 q 플러스 r에 수렴해야 되고, 따라서 우리가 p로 나눠주면 fx는 마이너스 q 플러스 r에 나누기 p에 수렴해야만 된다 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바로 얻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되겠죠? 자, 그러면 g분의 fx가 2분의 3에 수렴한다는 걸 아니까 분자분모를 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분자분모를 gx로 나눠줘요. 여기 gx로 나눠주면 3 곱하기 gx분의 fx, 여기 마이너스 gx로 나눠주면 1이 되고요. gx로 나눠주면 4 곱하기 gx분의 fx,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gx로 나눠주면 1로 주어지고, gx분의 fx는 2분의 3에 수렴하니, 자,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는 3 곱하기 얘가 2분의 3에 수렴한대요. 2분의 3에 수렴하고, 4 곱하기 얘가 2분의 3에 수렴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분자분모에 2를 곱합시다. 2 곱해주면 9. 여기다 2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2 곱해주면 12. 여기다 2 곱해주면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러면 값은 7분의 12,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뭐 값을 잘못 계산했는데요. 잠깐만요. 자, 어디가 잘못됐나요? 여기 플러스죠, 여러분. 순간 선생님이 정신줄 났네요. 그죠? 네,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순간 다 여길래. 자, 네, 당황해서 보니까 계산이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7분의 14가 나오니 답은 2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2번 이렇게 찾아줄 수 있죠.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77번 문제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자, 78번 문제도 가보겠습니다. 자, 78번도 방법이 비슷한 거네요.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가와 나 조건을 만족한대요. 이거를 구하래요. 자, 얘는 1에 수렴하고 얘는 무한대로 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주면 돼요? 자, 무한대분의 상수는 0에 수렴한다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바로 gx분의 2fx 플러스 gx는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1에 가니까 무한대분의 1은 0에 수렴하겠죠, 여러분.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여기에 2 곱하기 gx분의 fx 플러스 이거 해주면 1이 되어져서 이렇게 쓴 얘가 0에 수렴하겠죠, 여러분. 그럼 이게 0에 수렴하려면 이 부분은 어디에 수렴해야 돼요? 마이너스 1에 수렴해야만 1 더해서 0에 수렴하겠죠.
얘가 마이너스 1에 수렴하려면 이제 뭐를 얻어낼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수렴해야만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에 수렴하고 그래야 1 더해서 0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해도 된다고요, 여러분. 그죠? 아까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수렴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 얘를 수렴하는 함수들의 사칙연산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눠줘요? gx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gx로 나누면 2 곱하기 자 gx분의 fx 마이너스 1 되고요. gx로 나눠주면 gx분의 fx 자, gx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0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함수를 수렴하는 함수들의 사칙 연산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얘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gx분의 fx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수렴하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0이 되고요. 분모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어져서 자, 여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여기는 바로 마이너스 2가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42가 나와요. 그러면 답은 21이 나오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8번에 단답형 21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가와 나를 이용하여 수렴하는 함수를 찾아내고요. 여기선 얘는 수렴하고 얘는 발산하기 때문에 이것만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면은 식이 너무나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gx를 어떤 활용을 하려면 우리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를 무한대분의 상수는 0에 수렴한다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gx분의 fx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수렴하는 걸 활용해서 주어진 이 식을 gx분의 fx가 포함된 식으로 변형하는 겁니다. 자, 78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79번에 fx, gx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길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79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보기에서 우리가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x가 a로 갈 때 fx와 x가 a로 갈 때 gx의 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fx 플러스 gx도 x로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느냐예요. 근데 각각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합한 거는 극한값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죠. 우리가 대표적인 되게 유명한 발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어떤 자, y축이 있고 x축이 있어요, 여러분. 자, x 이퀄 a, a를 우리가 0으로 잡아줘서 물론 a로 해도 되고, 여러분.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로 주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줘요. 즉, 우리가 함수 fx를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1로 주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gx를 이번에는 반대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1로 주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1로 줍니다.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우리가 fx와 gx라는 함수는 더해주면 어떻게 나와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둘이 더하면 0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도 이 둘이 더하면 0이 나와요. 그러면 굳이 구간을 나눠서 쓸 필요가 없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0이고 0보다 작을 때도 0이니까 이때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요? 함수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즉 상수함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수함수는 극한값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는 a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실제로 우리가 a를 0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a를 0으로 잡아도 되고 0으로 잡으면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여기를 a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y축이 아닌 x 이퀄 a축으로 잡아줘서 x 이퀄 a 직선에 관해서 이렇게 잡아줘서 생각을 해도 되죠, 여러분. 되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판례에서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합한 함수가 더한 함수가 극한값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짓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틀렸다가 되어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가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fx하고 fx분의 gx 값이 각각 존재하면 x가 A로 갈 때 gx도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알파라고 쓰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도 수렴한다고 했으니 얘를 베타라고 써주면 우리가 이 gx의 값은 자, fx와 fx분의 gx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좀 지우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리가 gx란 함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gx를 자, 이거와 이걸 이용해서 표현해줘요. fx 곱하기 fx분의 gx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fx가 약분돼서 gx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fx는 뭐에 수렴한대요? 알파에 수렴하고 fx분의 gx는 베타에 수렴한다고 하니 각각 수렴하면 리미트가 분배될 수 있죠. 그래서 앞에 건 알파, 뒤에 건 베타에 수렴하니 알파, 베타에 수렴하게 되죠. 따라서 각각 극한값이 존재하면 얘도 극한값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어집니다. 자, 디귿. 자, x가 1로 갈 때 fx 플러스 gx랑 x가 1로 갈 때 fx 마이너스 gx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면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느냐예요. 그럼 이 fx를 여기 나와 있는 f 플러스 gx랑 f 마이너스 gx로 표현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 되죠. 바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fx 더하기 gx 자, 이렇게 쓸까요? fx 더하기 gx 빼기 자, 빼기로 해주면 안 되고 더하기로 해줘야 되겠네요. 자, fx 마이너스 gx 해주면 gx랑 마이너스 gx가 없어지고 fx에서 2fx가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를 뭘로 해줘야 돼요? 합한 거에 반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2로 나눠주면 바로 자, 이걸 여기다 씁시다. 이렇게 해서 fx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fx라는 함수를 fx 플러스 gx라는 함수와 fx 마이너스 g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가 되어지죠. 그거에 사칙연산으로 표현했으니까 리미트 분자 분모 분배되고 덧셈 뺄셈 분배될 테니 여기서 이거의 극한값과 이거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한다고 했어요. 얘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하고 얘의 극한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바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수렴해서 이거의 극한값도 존재하겠죠.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따라서 디귿도 참이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만 참이니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답은 바로 4번 니은 디귿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자, 이 79번에 기억에 나와 있는 판례는 상당히 유명한 판례니까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참고서나 개념서, 기본서, 교과서 이런 데서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판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0분의 0꼴의 부정형 극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대식이었습니다.